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주 고분의 변화 과정을 통해 대륙신라의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주 고분에 대한 일부 정보는 고 이근직 교수의 신라 왕릉 연구에서, 후반부 중국 고분에 대한 일부 정보는 제동방저 중국 고고학에서 얻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 책들에선 무덤 자체에 대한 정보만을 얻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대륙신라와는 전혀 무관한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주 지역의 고분 대헌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신라가 건국되는 기원전 1세기 경주에 나타나는 무덤은 먼저 운무덤 양식으로 출발합니다. 운무덤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매장 형태입니다. 이 운무덤 양식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체를 맨 땅에 묻던 것을 나무널에 담아 묻기도 하고 나중엔 추가로 덧대는 널, 즉 덧널을 만들어 부장품과 함께 매장하기도 하죠. 이렇듯 평범한 발전 과정을 겪던 경주 고분은 4세기 후반 독특한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일단 덧널 무덤 계통이므로 기존처럼 덧널을 가진 형식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위에 돌무지, 즉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뒤 최종적으로 거대한 봉분을 덮어 완성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덧널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지하식, 지상에 걸쳐있는 것은 반지하식, 아예 위로 올라간 것은 지상식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라만의 독창적인 무덤으로 알려진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약 100년간 꾸준히 경주 지역에 축조되다가 6세기 전반기에 갑자기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돌방 무덤의 출현과 함께 말이죠. 이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돌로 방을 만들어 그 안에 시체를 놓는 무덤으로서 이미 고구려 백제에서 쓰고 있던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당시 신라가 고구려 백제로부터 무덤 양식을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죠. 신라가 스스로 돌방 무덤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엔 그 교체 속도와 발전 수준이 매우 급진적이며, 당시 중국 대륙은 남북조 시대로서 주 묘제는 돌방 무덤이 아닌 벽돌 무덤이었으므로 결국 인접해 있던 고구려 백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논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라의 국력을 염두한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우선 경주 지역에 돌방 무덤이 출현한 시기를 다시 확인해보면 6세기 전반기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6세기 전반기는 다름 아닌 신라 전성기의 시작으로서 이 시기 신라는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하고 신라만의 독자적 연호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 신라만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굳이 고구려 백제의 무덤 양식으로 전격적 교체를 단행했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의 속국도 아니었고, 심지어 6세기 중엽부터 신라는 고구려 백제를 상대로 전쟁을 제기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끝난 것도 아니고 무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까지 100년간 지속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의 양식인 이 돌방 무덤은 그들과 전쟁이 시작된 6세기 중엽부터 오히려 경주 지역에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신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축조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백성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에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신라 지배층들은 그 적국의 무덤 양식으로 전격적 교체를 단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당시 경주 지역에서 돌방 무덤을 받아들인 그 주체가 신라가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무덤이 교체되는 양상을 다시 보면 이것은 평화로운 방식의 문화 수용이 아니라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한 정복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동일한 지배층이 단순히 새로운 무덤 양식을 수용한 거라면 분명 기존의 무덤 양식과 새로운 무덤 양식 간에 장기간에 걸친 공존 구간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 양식이라는 것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내세관, 그리고 지배층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종속되거나 정복된 것이 아닌 이상 변한다 해도 소극적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시면 한쪽의 대가 갑자기 끊기면서 동시에 새로운 무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무덤의 교체 현상을 다름 아닌 지배층의 교체 현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돌방 무덤을 쓰던 어떤 외부 세력이 경주로 와서 돌무지 덧널 무덤을 쓴 기존의 세력을 제압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6세기 신라는 다른 국가에 정복되거나 지배층이 교체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시 경주에 있던 그 왕국은 신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왕국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신라가 경주로 들어온 것은 그 이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누차 언급드렸듯 저는 그 이동의 시점을 대략 8세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면 신라의 일식 관측 지점이 초기엔 양자강 중류 지역으로 나왔다가
8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문 관측은 한 나라의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설이므로 이것은 수도가 이동한 흔적이며 그 이동의 시점은 한반도에서 일식 관측이 재개된 8세기 후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이전 시기, 즉 8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추정이 맞다면 분명 8세기를 전후로 경주의 왕릉에는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신라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8세기쯤 경주로 들어왔다면 응당 그에 걸맞는 어떤 변화가 왕릉을 중심으로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연히 현재까지 알려진 7, 8세기 신라 왕릉들을 제위 순서대로 나열한 뒤 무덤의 형태를 일일이 체크하면 될 일이지만 사실 이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추정대로 신라가 8세기 어느 시점에 경주로 왔다면 8세기 이후의 신라 왕릉들은 비교적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시기의 왕릉들은 저에게 있어 애초에 신라 왕들의 것이 아닐 확률이 높기에 그것들을 제위 순서대로 나열한다 한들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비교적 확실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8세기 이후의 왕릉들은 그대로 제위 순서로서 배열하고 그 주인과 조성연대는 장담할 수 없으나 그래도 기존 역사학자들에 의해 6, 7세기의 것으로 인정된 신라 왕릉들은 제위 순서가 아닌 그 외형적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무덤의 발전 단계를 추정 및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외시킨 왕릉들이 있는데요. 단순 바위 형태인 문무왕, 화장을 하여 산골을 한 효성왕과 선덕왕, 장지 기록이 없어 소재 파악 불가인 지중왕, 해공왕, 소성왕은 포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6, 7세기 신라 왕릉들의 총 개수는 8개고 그 모든 형태는 총 3개의 타입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왕릉은 아니지만 그 형태가 왕릉과 똑같은 김유신묘를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무덤은 가장 기본형 타입으로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형 타입과 관련하여 언급드릴 2개의 무덤이 있는데요. 먼저 선덕리 왕릉입니다. 보시면 밑부분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것은 무덤을 두르는 돌, 즉 호석입니다. 하지만 이건 무덤 양식이 변한 게 아니라 다른 기본형 타입도 똑같이 호석이 둘러져 있지만 봉분으로 덮여 안 보이는 것이고 선덕리 왕릉은 1949년 보수공사를 거치며 흙을 걷어내고 호석을 노출시켜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죠. 같은 타입인 겁니다. 이번엔 무열왕릉인데요. 이 무열왕릉엔 이전엔 없었던 상석과 귀부가 놓여져 있어 이것은 엄연히 무덤 양식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제가 기본형 타입으로 묶은 이유는 이 상석과 귀부가 당대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부를 보면 아주 정교한 형태로 가공되어 있고 세심한 문양까지 새겨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석의 경우 귀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부실한 모습이 보이는데 먼저 결합된 장대석들의 크기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또한 고 이근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장대석들의 다듬어진 정도 또한 제각각이죠. 결국 전체적인 모양 역시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귀부에서 발현된 높은 수준의 균형 감각이 이 상석에는 전혀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무덤은 어떨까요? 무덤 밑부분에는 이렇게 호석이 둘러져 있는데 보시면 정밀히 가공된 것이 아니라 거의 자연 그대로인 괴석을 가져다 썼습니다. 귀부와 상석에 비교했을 때 이건 또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죠. 같은 시기 동일한 기술력으로 만든 것이라 보기엔 셋의 수준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8세기 성도왕릉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성도왕릉 주변엔 이런 모양의 석상과 이런 형태의 귀부가 놓여져 있는데요. 귀부는 목이 잘리고 그 파손 상태가 심하지만 발톱의 모양과 전반적 형태로 보아 그 조각 수준이 무열왕릉 것에 못지않게 매우 세밀했음을 알 수 있고 두 석상물 또한 정교하며 핵심이 되는 무덤 역시 화려한 석조물로 치장돼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시기에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수준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열왕릉의 석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매우 정교한 반면 하나는 부실하고 하나는 거의 원시적 수준입니다. 결국 제 결론은 이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무덤 자체는 뚜렷한 석조 기술이 없던 시대에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 기술이 발달되자 이 두 성물이 각각 다른 시기에 추가된 것이죠. 귀부는 그나마 후대의 장인 집단이 만든 것으로 보이나 상석은 어떤 비전문가 집단에 의해 급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이 상석과 귀부는 무덤이 만들어질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기에
저는 이 무열왕릉을 기본형 타입으로 분류한 것이죠. 이제 이 기본형 타입에 대한 모든 정리는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로 오면 이제 밑부분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갑석을 추가시켜 봉분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또한 이전 무덤에선 무덤을 두르는 호석으로 괴석을 썼지만 이 단계로 접어들면 벽돌 모양처럼 정교하게 다듬은 돌을 썼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세모 모양의 받침석까지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태로 오면 무덤을 두르는 호석이 더욱 진화합니다. 이전처럼 벽돌 모양이 아니라 아예 평평한 면석을 만들어 결합시키고 거기에 12지신 문양까지 새겨 예술적 측면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호석 구조가 이처럼 견고해지자 이전 모델에서 호석을 지탱하던 받침석 또한 필요 없어지게 되죠. 이러한 무덤 형태는 또 한 번 발전하게 되는데 한눈에 봐도 가장 화려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엔 없었던 난간석이 등장하여 무덤을 두르고 있고 앞에는 높이가 있는 상석이 놓여져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미 8세기 전부터 경주 고분엔 변화가 시작된 듯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8세기 고분을 봐볼까요? 8세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위 순서로서 무덤을 배열했습니다. 먼저 효소왕릉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무덤 양식이 발전하는 것 같더니 이 효소왕릉에 와서 갑자기 너무 후퇴해버립니다. 다음 왕들의 무덤만 봐도 일관성 있게 모두 화려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유독 이 효소왕의 능만 너무 초라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덤 양식이란 게 항상 발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왕국이 쇠락하거나 왕이 폐위되었을 경우 왕릉도 함께 쇠퇴하는 경우가 있죠. 허나 이 효소왕의 시기는 삼국통일 직후로서 신라 왕권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였고 효소왕이 비록 16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긴 했지만 단정으로 폐위된 경우도 아니었기에 이렇듯 무덤 양식이 초라한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죠. 결국 효소왕릉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덤은 실제 효소왕의 것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효소왕릉은 원래 조선 중기 이전까지 이름이 없던 무덤이었는데 조선 후기 영조 6년에 들어서 갑자기 김씨 일족들이 이 무덤을 효소왕릉으로 정합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 무덤의 바로 오른편에 성덕왕릉이 있는데 성덕왕하고 효소왕이 형제니까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장제 기록을 봐도 모순점이 드러났는데요. 삼국사기엔 효소왕릉이 망덕사의 동쪽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의 무덤 위치는 망덕사지로부터 남동쪽으로 4.5km나 떨어진 지점입니다. 결국 지금의 효소왕릉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진짜 효소왕릉은 삼국사기 기록대로 망덕사지 동쪽에 있을 확률이 높은 바 그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무덤이 하나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주인은 현재 신문왕으로 알려져 있죠. 효소왕릉이 있어야 할 곳에 어째서 신문왕릉이 있는 걸까요? 확인 결과 조선 중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덤은 계속해서 효소왕릉으로 전해져 오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조선 후기 영조 6년 김씨 일족들이 이 무덤을 신문왕릉으로 바꾸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는 신문왕릉이 낭산의 동쪽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위치는 거의 남쪽에 가깝죠. 결국 전승적 측면과 장지적 측면 모두를 따져봐도 현재 신문왕릉으로 알려진 이 무덤은 사실 효소왕의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무덤의 형태는 앞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무덤입니다. 그럼 이에 맞춰서 효소왕릉의 모습을 다시 수정하면 이런 배열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봐도 뭔가 이상한 건 여전합니다. 김유신묘를 기준으로 보면 무덤 양식이 한번 후퇴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 흐름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 또한 귀족이었던 김유신의 묘는 이렇게 화려한데 왕이었던 효소왕의 무덤이 더 초라한 것 또한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효소왕릉의 진위 여부는 확인했고 성덕왕릉 또한 그 위치가 각종 역사서와 일치하고 있어 결국 초점은 김유신묘에 맞춰지게 됩니다. 우선 장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논란점이 있었는데요. 이 김유신묘는 현재 산속에 위치하는데 삼국유사에는 김유신묘가 동양주봉, 그러니까 동으로 뻗은 봉우리에 있다 하여 실제 산속에 있는 이 무덤의 위치와 부합하지만 삼국사기에선 금산원, 즉 평원에 위치해 있다 하여 현재의 무덤 위치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고려시대에 쓰인 두 책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 이근직 교수는 이 삼국유사의 기록은 고려시대에 이미 왜곡돼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썼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은 김유신의 5대 후손인 김장청의 기록을 참고한 것이기에 삼국사기에 더 신뢰성을 주어 평원에 있어야 하는 김유신묘는 현재 산중에 위치한 이 무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무덤이 김유신묘가 아니라는 증거는 무덤의 형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우선 김유신묘를 두른 호석에는 사진과 같이 12지신 문양이 호석 자체에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덕왕릉의 경우엔 12지신이 석상 형태로 만들어져 호석 주위를 원형으로 두르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 석상이 받침돌과 받침돌 사이 정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것을 봉분, 이것을 받침석이라 했을 때 12지신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몇몇 석상들이 받침돌의 한쪽으로 쏠려 있어 전체적 균형에 흠을 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12배수가 아닌 30개의 받침돌 사이에 12지신을 방위각에 맞춰 배열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죠. 즉 이것은 무덤을 만들 당시엔 12지신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12지신을 추가하려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조화의 문제는 다음의 왕릉부터는 반드시 극복됐어야 할 터, 경덕왕릉부터는 호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받침돌을 아예 없애버리고 12지신 또한 호석 자체에 새겨버려 성덕왕릉이 가졌던 부조화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왕릉 중 가장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조성된 흥덕왕릉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죠. 결국 이것은 이 성덕왕릉이 12지신을 최초로 무덤에 조형한 불완전한 형태의 왕릉이었음을 나타내고 12지신이 호석에 새겨져 있고 받침석이 없는 이 김유신묘는 사실 성덕왕릉 이후에 출현한 무덤으로 봐야 하기에 7세기 인물인 김유신은 이 무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고 이근직 교수는 이 무덤의 실제 주인공을 경덕왕으로 보았고 이 왕릉은 사실 소송왕의 것으로 추정했지만 본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무덤의 발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은 성덕왕릉 이후에 출현한 무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6, 7세기의 특이한 형태의 무덤으로 단 한 기가 남게 됩니다. 바로 진덕여왕릉입니다. 효소왕릉보다 이전 시기 왕릉임에도 그 형태가 한 단계 앞서 있어 여전히 무덤 발전 과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지적 측면에서 검토해봤을 때 이 무덤 역시 실제로는 진덕여왕의 무덤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삼국사기는 진덕여왕릉의 위치가 사량부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량부가 지금의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보편적으로 사량부로 알려진 경주시 남쪽 지역으로부터 이 무덤은 북쪽으로 6km나 떨어진 지점에 있어 사량부에 진덕여왕릉이 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도 맞지 않죠. 또한 무덤의 형태적 측면에서 접근해봐도 12지신이 호석에 새겨져 있고 받침돌이 없는 이 무덤은 김유신묘와 같이 성덕왕릉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덕왕릉 이후의 것임에도 무덤에 난간석도 없이 다소 간소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난간석이 유실됐을 가능성과 혹은 신라 말기 정치적 혼란 속에 왕권이 추락하면서 왕릉의 형식 또한 덩달아 간소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 이근직 교수는 이 무덤의 주인을 신라 말기 신무왕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배열이 끝났습니다. 아마 일부 시청자께서는 제 추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의도적 배열을 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합리화의 과정에 명확한 근거가 쓰였느냐 아닌가의 여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7, 8세기 경주왕릉의 무덤 변천을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점은 8세기 초반부터 왕릉의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고 다음 성덕왕릉부터 파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8세기부터 시작된 경주왕릉 변화의 원인을 신라의 천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세기를 전후하여 신라라는 새로운 세력이 경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무덤 또한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된 것이죠.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8세기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뒤 불과 30여 년이 지난 뒤로서 국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천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강대해진 국력을 무덤에 투영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과연 8세기 경주왕릉과 당시 양자강 중류지역의 고분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느냐의 여부입니다. 제 추정대로 신라의 수도가 최초 양자강 중류지역에서 한반도 경주로 옮겨져 왔다면 8세기를 전후로 경주왕릉과 양자강 중류지역의 고분은 서로 닮은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무덤의 기본 양식을 따져봤을 때 8세기 경주왕릉은 돌방 무덤인 반면 7, 8세기 양자강 중류지역의 고분은 벽돌 무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벽돌과 그냥 돌은 엄연히 다른 재료입니다. 벽돌은 점토를 건조시키거나 구워서 만든 인공적인 돌이며 돌은 말 그대로 그냥 돌이죠. 벽돌 무덤과 돌방 무덤, 일단 기본적인 무덤 양식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신라가 이주를 하면서 처해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무덤 양식도 어떤 필연적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하며 두 지역 무덤 간의 공통점을 더 알아본 결과 제가 주목하게 된 부분은 바로 12지신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경주왕릉의 8세기 전반부터 머리는 짐승, 몸은 사람의 형태를 한 12지신이 조형되기 시작하는데 중국 대륙에서 발견된 12지신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이곳 호북성 무창 마방산에 위치한 고분에서 토용의 형태로 출토됐습니다. 그 구체적 연대는 581년에서 583년으로서 6세기 말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자강 중류 지역은 중국 대륙에서 가장 많은 12지신상이 출토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앞서 언급드린 중국 고고학 책에서는 6세기 말부터 9세기까지의 중국 대륙을 무덤의 특색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었는데 먼저 회수를 경계로 남북을 구분짓고 남쪽은 다시 양자강이 상류, 중류, 하류, 복건, 감강, 영남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양자강 중류 지역 무덤의 특징으로서만 12지신을 명시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양자강 중류 지역에 12지신이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양자강 중류 지역은 가장 이른 시기의 12지신, 그리고 가장 많은 12지신이 출토된 지역인 것이죠. 물론 12지신이 이곳 양자강 중류 지역에만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경주에 최초로 12지신이 등장하는 8세기 전반 이전엔 강소성, 북경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의 출토 사례를 볼 때 이 양자강 중류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12지신이 가장 유행했던 지역인 바 8세기부터 경주 지역에 등장하는 12지신은 신라가 이런 식의 천도를 행하면서 그들이 본래 중요시 여겼던 12지신을 그저 경주 왕릉에도 투영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영상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6세기 전반 경주 무덤 양식의 급격한 교체 현상은 외부 세력에 의한 정복의 흔적인데 신라는 당대에 그런 역사가 없으므로 6세기 무렵 경주에 존재했던 왕국은 신라가 아니다. 일식 기록에 근거하면 신라는 8세기 전반 경주로 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주의 왕릉은 그 8세기에 맞춰 화려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8세기 경주 왕릉부터 12지신이 조형되기 시작하는데 신라 최초 위치로 추정되는 양자강 중류 지역은 가장 이른 시기의 12지신상과 가장 많은 12지신상이 출토된 지역으로서 신라 천도의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